시청자 여러분, 2년 전 오늘 혹시 기억나십니까? 탄핵 정국 속에서 대선이 치러졌던 날이고 2년 전 오늘 밤 늦은 시각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이 됐지요.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의 첫 발언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통합의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새로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은 어떤 생각과 평가를 갖고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인데 긍정이 47.3%, 부정이 48.6%, 긍정적인 평가는 전주보다 1.8%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적인 평가는 2.6%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늘 나온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인데 KBS와 함께한 겁니다. 이건 아마 어제 공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이 48.9, 부정이 46.5. 긍정과 부정의 수치가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대략 40%대 후반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여쭙게요.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박 교수님은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80점 정도 주고 80점 싶습니다. 상당히 후하시고요. 김 교수님은? 학점으로 치면 C학점. C학점. 네. C학점이면 대략 몇 점 정도 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70점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0점대. 그러면 간략하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80%대의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서 상당수 지켜지지 못하는 것들이 국회에 이 문턱에서 좌절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합리적인 어떤 견제나 비판을 좀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잘했다라고 하는 지지율이 소폭이라도 높은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보다는 사실은 국회의 이런 파행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감이 아닌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종북 좌파 이런 어떤 논리로 맞서는 그런 한국당에 대한 반발감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또 지키고 있다라는 게 저는 또 한편으로 너무나 아쉽거든요. 이번 정부가 정말 잘해서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느끼면 좋겠는데 여전히 국회가 싸우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깝고 좀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의 어떤 소통 그리고 국회에서의 협치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네, 김병민 교수님은 왜 70점 네. 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한 41%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거든요. 하지만 당선되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국정 지지도는 상당 부분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고 그 첫 번째는 협치에 대한 약속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에 대한 한껏 높은 지지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했던 것처럼 재벌 개혁이라든지 사회적 양극화 해소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총의를 모아가서 조금만 속도 조절을 통해서 나아갔다면 이 정도까지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최저임금 문제만 하더라도 탈원전에 대한 이슈만 하더라도 대북 정책의 이슈 모든 것들이 지난 2년 기간 동안 성급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반대되는 의견들을 조율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막 집권 2년, 만 2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취임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 중에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잘못했다는 목소리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인하고 정책들을 수정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까지 반영할 준비가 돼 있다면 얼마든지 그 평가는 달라질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년을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의 국정운영 지지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한번 집중을 해보죠. 오늘 나온 거니까.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앞에 보여줬던 두 여론조사가 리얼미터하고 리서치 조사가 같은 날입니다. 7일, 8일 이틀 동안에 같은 날 조사를 했고 내용만, 기관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표를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수도권 같은 경우나 대전, 세종 이런 데 쪽들은 거의 반반 정도, 긍정과 부정이 반반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이 어쨌든 더 우세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의 비슷한 전체 숫자하고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여당을 지지하고 있는 호남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제주도 또 이례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인데 저기는 아마 표본이 좀 적어서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랬는데 지금 눈여겨볼 곳은 강원도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지금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60% 가까운 부정 평가가 나왔고요. 특히 뭐 TK 지역이라고 말하는 대구 경북 지역도 상당히 높은 폭으로 부정이 늘었고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부울경으로 보는 PK 지역이 상당히 많은 차이로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면서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얼미터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정당별 지지율 이것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당이 민주당이 36.4%, 자유한국당이 34.8%, 바른미래당 4.5%, 민주평화당 2.1%, 정의당 8.3%. 정의당이 전주보다 2.1%포인트 올라서 가장 많이 올랐고 민주당은 3.7%포인트 떨어졌으니까 많이 하락했고요. 자유한국당이 1.8%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저 격차가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가장 좁혀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민주당이 바로 이런 여론조사, 최근의 여론 흐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인영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율을 지역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건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잠깐 보세요. 잠깐 보시면 대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도를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이 40대 30으로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충청권이 32.8대 한국당이 43.5.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어쨌든 충청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긍정이 더 많았는데 정당 지지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39.8 한국당, 민주당 33.7, 한국당이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부울경은 30대 40, 한국당 우세입니다. 대구 경북 24대 49.5, 한국당이 거의 배 이상 높은 지지를 기록하고 있고 호남권에서는 43대 22. 민주당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한국당 지지율이 여론조사하긴 합니다만 22% 정도 나왔다. 이것도 좀 특이할 만한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도는 민주당이 상당히 압도적인 격차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저희 여론조사는 지금 이 시점의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내년 총선 때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을 안 할 수 없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압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교를 하면 이거 자칫하면은 죄송합니다.
상당히 이제 전패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위기감까지 있는 거죠. 예, 박 교수님 잠깐 목에 사례가 들렸는데 김 교수님께 먼저 같은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민주당의 위기의식 이건 상당히 타당하다. 이인영 의원은 그래서 원내대표를 선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 여론조사에서 지역별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예. 좋겠는데요. 지역별 한번 다시 한번 예,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예. 민주당이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은 광주 전라 호남의 민심입니다. 호남에서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압도적인 이 민심의 표를 그대로 흡수했는데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당, 지금으로 치게 되면 현역 의원들의 거의 대다수는 민주평화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과반이 넘지 않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현역 의원들을 과연 호남 지역에서 과연 얼마나 당선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가장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곳이 수도권인데 수도권에서도 지금 저 표에 따르면은 한국당과 굳이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승기를 잡으면서 부우울경이라고 할 수 있는 PK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을 전부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PK 민심까지도 지금 10%가 넘는 차이로 역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조금 더 청와대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다라고 했을 때 가장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일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강조했던 대북과 평화에 관한 메시지 텐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호응하지 않고 있다면 네. 이 프레임을 빨리 전환시킬 필요가 있을 거거든요. 따라서 청와대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프레임을 전환시켜서 민주당 중심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판을 다시 짜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박 교수님 평가해 네. 보시죠. 뭐 패스트트랙 전국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 충돌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거의 뭐 진영 논리에 가까운 충돌을 해왔는데 좀 이런 것들이 서로가 그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에는 커다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패스트 전국을 트랙을 통해 가지고 보수층이 한국당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는 지지층 결집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응답하고 있지 않는 보수층, 중도층,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총선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는 강성 정치가 아니라 대안의 정치 그리고 합리적인 정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패스트트랙에서 올려놓은 제안들에 대해서 그거를 현실로 이끌어내는지 이 부분을 국민들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결국 내년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게 저는 이인영 의원 당선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그리고 한국당이 다시 원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지지율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하고 취임하면서 이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해왔던 것 아니냐. 당의 존재감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좀 더 존재감을 갖고 국정을 주도해 나가는 뭐 그런 모습으로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오늘은 경제와 복지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 여당을 향해서는 이런 약속을 국민에게 했다.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되돌아보고 남은 3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제와 복지 분야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들어보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는 복지 분야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복지 정책은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박하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문별로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북 문제라든가 복지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나 뭐 전문가 여론조사를 포함해서요 가장 박한 점수를 받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36.7% 대 57.5%로 나오고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차이로 경제 정책이 가장 점수를 낮게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3대 축을 잠시 살펴보면요. 포용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포용성장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함께하는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소득 주도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되고 있고 이제 안착이 되고 있고 나중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일자리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성과를 올 연말까지 나타내느냐 이것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지금 화면에는 말이죠. 이 시각 현재 국회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울산에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투쟁에 참가를 하고 올라와서 먼저 방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속된 시각은 오후 3시,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옆에는 정양석 수석 원내부대표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다리고 있다. 일단 시작은 좋아 보입니다. 서로 저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지 않고 약속된 시각에 그 방의 주인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나경원 원내대표 표정이 굉장히 밝은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있었던 국회 파행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클 것이고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 과정 속에서 상호 정당 간에 고소고발했던 그 내용을 한 걸음씩 물러나면서 고소고발 취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게 선거법 아니었겠습니까? 네. 여야 합의 없이 치를 수 없다라고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내리면서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건 개헌과 선거제도는 함께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총의를 모아서 이것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의 과정들을 이끌어가자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로 만나서 이러한 중간의 조정의 역할들을 오늘 아마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리고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지 자유한국당의 상징색이 저 뒤에 붉은색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의 상징인 푸른색 옷을 입었네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푸른색 넥타이를 맸어요.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다시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던 집권당 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카메라 기자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정 가운데 늘 저렇게 저런 포즈를 취하죠. 저는 현장에서 취할 때 저런 모습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카메라 기자들이 또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또 좋은 사진을 각 각도별로 찍을 수 있으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직 새로운 원내 부대표 진영을 다 구성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만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금부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음을 크게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는 게 우선인가요? 제가 축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것 같죠? 우리 이인영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제가 사실은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당선의 유불리에 문제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도 세 분 중에선 제가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우리 이인영 대표님 연구단체 제가 이름도 모르고 이름 들려달라 그럴 때 제가 두 번도 안 묻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름 들려드릴 만큼 또 이인영 대표님하고는 그냥 왠지 우리가 17대 처음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인영 대표님 한 번 쉬셨지만 저도 잠깐 쉰 적이 있고 해서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오늘 그래서 이인영 대표님하고 좀 역지사지도 해보고
케미도 좀 맞춰보려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색깔하고 똑같은 자켓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비슷한 약간 바른미래당 아니 바른미래당은 좀 더 옥색 톤이 있고 이거 사진 찍어 놓으면 민주당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 신경 써서 이거 입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인터뷰한 거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인영 대표님 당선을 계기로 해서 국회가 국민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국민이 원하는 그런 국회로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보니까 말 잘 듣는 원내대표 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마 청와대 말 잘 듣는이 아니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국민 말씀 잘 듣고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면접과 이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보면 이 좀 야당에 대한 우리가 같이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국회 만들어가는 쪽으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된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우리가 국회에서 너무 심각한 갈등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스스로 여러 번 반문하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국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딱 그만큼 야당의 목소리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경청의 협치부터 시작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 전국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아주 심사숙고하고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찾아뵙자마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조금 편하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민생이 어렵고 대표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불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등등 우리 국회가 반드시 정성을 쏟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어떤 법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청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빠르게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곧 5.18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런 점들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인사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냥 약간 좀 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어떤 말씀이셨든지 주시면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고 또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마 숙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형님을 모시고 여야 협상을 했는데 이제 동생이 나타나셔서 제가 민생과 정말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첫날부터 저는 상견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제가 이 패스트트랙
태우지 말라는 얘기만 했다고 전임 원내대표께서 그러셨는데 제가 패스트트랙 태우지 말고 이런 거 하자고 제가 핸드폰에 직접 입력해가지고서 상하이 컨센서스 하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지금 어려워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안도 결국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태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를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또 거기에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도 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오늘 한 번 만나고 다 해결하시려고 하시나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좀 논의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보죠. 네. 예.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이 국회의 마지막 임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이 또 같이 원내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모습을 참 좋아했던 것은 직장 부서가 서로 달랐지만 좋아했던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의 길을 가실 수 있는 분이다.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가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기대도 크고 응원도 늘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원내대표 되실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응원했는지 아마 잘 아실 거고 그 빚을 이번에 제가 원내대표 되도록 많이 응원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친하단 말 안 했어요. 당선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정양석 수석 부대표님도 제가 외통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저희가 늘 출장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오늘은 인사만 하려고 왔는데 지금 너무나 추경 예산안이나 민생이 시급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런 이야기를 무거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고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동안 강경투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반응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 야당의 목소리 경청해 준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82학번이고 8학번입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위해서 오늘 민주당의 상징 색깔인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었다. 일단 두 원내대표의 첫 만남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결실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